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 백운사에 있는 아미타 열의 좌상을 보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역사 고증이 미흡해 한 차례 보물 지정이 무산된 바 있어 광양시가 이번에는 더욱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가늘고 긴 눈은 온화함이 묻어나고 입은 옅은 미소를 띠면서도 단호함도 함께 공존합니다. 17세기 초반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조각승 인균이 1643년 인조 21년에 조성한 삼존상 가운데 주불인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입니다. 높이 72cm, 무릎폭 49cm의 중형불상인 백운사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 안에서는 지난 2011년 조성 발원문과 다라니 등 복장 유물들도 수습됐습니다. 지금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광양 백운사 무량수전에 봉안돼 있습니다. 문안권에서는 이게 그 당시 최고 인균 스님이 불모로서 가장 이게 조각성을 뛰어난 분이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사적으로도 이쪽에는 큰 절에 이런 데 다 인균 스님의 작품을 이렇게 불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백운사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이 조선시대 불교 문화사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하고 역사 고증을 위한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가 보물 지정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복장 유물과 관련된 역사 고증이 부족해 한 차례 보물 지정이 무산됐던 만큼 이번에는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는 역사 고증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쯤 전남도의 보물 승격을 위한 심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전라남도에서는 국가유산청에 지정신청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고 국가유산청에서는 그 이후에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 중흥산성 3층 석탑에 이어 백운사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이 지역의 두 번째 국가보물로 지정돼 광양 불교 역사의 위상을 재조명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가 올해보다 250억 원 증가한 1조 4,8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여수시는 섬 박람회 준비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복지와 안전 등 현안 사업에 중점을 뒀으며 인구 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 체감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쯤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광양시도 1조 1천억 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어제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광양시가 제출한 1조 1,4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광양시는 내년 본예산안이 올해보다 470억 원 증가했으며 내년 역점 사업과 취약계층 복지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가 지역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맛과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시도되면서 내년 3월 새롭게 문을 여는 국이 낭만포차는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감이 큽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는 현재 거북선대교 아래에서 컨테이너 고정식으로 18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종포해양공원 인근 도로에서 이동식 점포로 시작했지만 2019년부터 지금의 장소로 옮겼습니다. 고정식 점포에 상하수도, 오폐수 시설이 설치돼 운영자들의 편의와 위생 환경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또 주택가와 멀어져 교통, 소음 민원이 감소했고 테이블 개수를 제한해 인근 상가와의 갈등도 줄였습니다. 당초 원도심 활성화와 청년, 사회적 약자의 자립 지원을 위한 낭만포차가 이제는 여수만의 특색과 희소 가치가 있는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여수시는 해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에 고심하고 있고 끊임없이 시설과 환경 개선도 추진해왔습니다. 포차는 냉방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이용자 및 그 운영자가 너무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난방 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냉난방 설치를 하더라도
천막 틈새로 열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들어서는 국위 운영자와 이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매년 18명의 포차 운영자를 새로 모집하는 과정도 서류 평가는 물론 조리 과정과 음식 맛, 대중성, 가격 적정성 등 음식 품평에까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현장 지도 점검을 위한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고 수시로 이용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자들에 대한 친절, 위생교육과 사회공헌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또 야간 시간대 침체됐던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찾는 활기찬 지역으로 바뀐 만큼 낭만포차를 지역을 알리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구상도 세웠습니다. 내년에 그 낭만포차 광장 내에 그 섬 박람회 상징물인 다솜이 조형물을 성취를 해서 이제 박람회 홍보도 하고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수를 대표하는 야간 특화 관광 상품인 낭만포차가 해마다 진화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 그림책 도서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를 진행합니다.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도서관 측이 수집한 그림책 원화가 시민들에게 최초로 공개되며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선보입니다. 또 가족들을 위한 인형극 공연과 다양한 체험 행사들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여수 낭도에 추진돼 온 생태 녹색 관광 조성 사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1년 문체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6억 8,800만 원이 투입됐으며 낭도 둘레길과 야영장 환경 개선, 생태 관광 해설사 양성 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7년 사도와 낭도를 잇는 인도교 설치 사업까지 완료되면 낭도가 더욱 매력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과의 불화로 육아를 혼자 담당하며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가정폭력 신고 전력도 확인됐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2살 이모 씨가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사실 인정합니까? 남편과 불화는 어느 정도였어요? 이 씨는 딸들을 살해한 뒤 자수한 이유와 반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법원은 7시간에 걸친 구속영장 실질 심사 끝에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가 살해한 쌍둥이 딸의 부검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딸들이 질식사로 숨진 것 같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8일 아침 8시 반쯤 남편이 출근한 뒤 쌍둥이 딸들을 이불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이 씨는 30km 떨어진 여수의 한 대교에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육아를 혼자 감당하며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이 씨가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전력도 확인됐습니다. 이후 이 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한 경찰의 조치를 미숙아인 딸들의 병원 동행에 남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접 철회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목포시가 실내 수영장에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수영장의 최소 수심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다훈 기자입니다. 곰팡이 논란 이후 임시 휴장 중인 목포 실내 수영장. 다음 달 다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지만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은 제외됐습니다. 최소 수심이 135cm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깊어진 수심 탓에 13세 이하, 즉 초등학생들과 키 150cm 미만의 어린이들은 실내 수영장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애들 발육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어린이들이 풀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죠. 당초 25cm 높이의 수위 조절판을 바닥에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어린이들도 이용했던 목포 실내 수영장.
전국체전을 위해 기존 수영장 바닥과 다른 소재로 개보수 공사를 한 탓에 보유 중인 수위 조절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게 있어야 좋겠죠. 있어야지 그 어린이들도 어려서 그 방학 때라든가 막 놀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나마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부주산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도 3에서 4개월간 공사에 들어갈 예정. 사설 수영장을 찾아야 하는 학부모들은 몇 배의 금액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수영장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포시는 현재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며 일단 부주산 수영장의 공사를 빨리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예비비를 세워가지고 좀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좀 빨리 해서 하여튼 어린이들이 수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빨리 하겠습니다. 논란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목포 실내 수영장. 전국체전이라는 눈앞의 목표만 보고 달리느라 정작 시민들은 간과한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네,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에 매달 1,000만 원의 하수도 요금이 청구돼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가 커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지하수 800톤이 매일 쏟아지고 있는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지하수들은 하수도관을 통해 하수 처리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다 보니 이 아파트로 청구되는 하수도 요금만 매달 1,000만 원대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두고 광주시와 시공사인 포스코 ENC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면서 주민들은 하수도 요금 폭탄을 맞아야 했습니다. 한 가구당 17,000원 수준으로 올해 광주 지역 월평균 가정용 하수도 요금 3,000원보다 6배 가까이 많습니다.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질 뻔했던 지하수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1년 만에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았다면 오늘 주장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권익위는 지하수를 하수 처리장 대신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깨끗한 지하수가 하수와 분리돼 흐를 수 있도록 새로운 관을 설치하자는 겁니다. 이 제안에 당사자들이 동의했고 서로 비용을 일정 부분 내기로 하면서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시는 아파트에서 4km 정도 떨어진 이곳 서방천까지 새로운 배수관을 만들어 지하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공사를 맡고 포스코 ENC가 공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급한 아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1억 원이 넘는 하수도 요금을 냈던 아파트 주민들도 요금을 환불받는 대신 공사 비용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협약안을 가지고 주민 투표를 붙였는데 93.8%가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아파트 공사 중 많은 양의 지하수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앞으로 아파트 유출 지하수 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법도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착공 전에 미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가 선정이 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한번 개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합의한 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설계를 마치고 내년 가을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